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어려운 회사가 있었거든요. 한국 첨단 소재라고. 근데 이 회사가 딱 봐도 엄청 안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막 급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묘한 미스테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상,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시장에 숨겨진 심리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또 손해 벌린다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악재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오히려 막 사자고 달려들면서 주가가 14% 넘게 폭등한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들이 사용한 금융 기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주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금이 급하니까 주식을 새로 찍어낼 테니 좀 사주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와, 장난이 아닙니다. 목표액이 무려 313억 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보통은 악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장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묽어지는 거죠. 가치가 희석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 이 회사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돈을 못 버는구나 하는 아주 안 좋은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투자자들 신뢰가 확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정반대였던 거죠. 물론 회사도 이런 악재라는 걸 아니까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선물을 하나 같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정체, 과연 진짜 선물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더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니, 돈 달라고 해놓고 공짜 주식을 준다니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싶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짜 주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피자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회사 전체의 가치가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8조각으로 자르나 16조각으로 자르나 피자 전체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조각 개수만 늘어나는 거죠. 즉,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자극해요. 왠지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거든요. 실제로 대표가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주주 여러분께 보답하고 우리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유상증자로 돈을 받고 무상증자로 달래준다. 이제 어떤 카드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한 건 여전히 의문투성이에요. 특히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직접 까보면 고개가 더 갸우뚱해집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도 주주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적자는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30억 손실이 48억 손실로 늘어났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출의 그래프는 더 심각합니다. 3년 만에 매출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건 뭐 회사의 본업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그 119억 원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와,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과거의 빚을 형산하는 데 급급했다는 거죠.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걸 정말 위험한 신호로 보거든요. 자, 미스터리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데이터만 가득한데 도대체 이 회사의 미래를 좋게 본 투자자들은 뭘 본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새로운 최대 주주의 행보였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최대 주주가 이번 유상증자 나도 참여한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나는 이 회사의 미래에 내 돈을 직접 걸겠다는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 시장이 놓칠 리가 없죠.
특히 정보에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한 겁니다. 무려 9일 연속으로 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 이건 그냥 내부자만 아는 호재가 아니라 뭔가 진짜 있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로 확 퍼져나간 거죠. 그렇다면 그 뭔가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냥 평범한 부품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5G,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이런 미래 기술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 투자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재무제표를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열릴 어마어마한 시장, 그 미래의 꿈에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죠. 계속 돈만 달라고 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회사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가능성이 말해주고 있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엄청난 기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 실탄을 장전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눈에 보이는 과거의 숫자와 가슴을 뛰게 하는 미래의 스토리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뭘 볼까요? 아마 새로 들어온 돈이 정말 미래를 위해 쓰이는지, 새로운 리더십의 의지는 확고한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숫자와 스토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